그런데 이분들은 만성적으로 이런 여성 호르몬의 어떤 사이클이 깨져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농도가 좀 낮아요. 더 감정적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기분의 변동폭이 커지면 또 충동적인 식욕은 올라가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더 세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그 여성분들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계세요. 아, 예. 제가 이번에 그 우리 동네 산부인과 그분들이랑 좀 컨텐츠를 찍으면서 알게 됐는데 여성분들이 거의 한 10% 정도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많네요. 너무 높은데 유병률이? 워낙에 전 내분비내과니까 비만이신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이미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고 체중 감량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낙성 난소증후군에 뭐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호르몬 쪽으로 본다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의 과잉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뭐 월경을 잘 안 한다든지 무월경. 그리고 이제 그 초음파에서 이제 보이는 약간 이런 그 난소의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뭐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내분비내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이제 좀 비만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거는 사실 비만이신 분들은 좀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결과로 나온다? 그쵸.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체중 감량을 할 때 왜 힘든지. 왜냐면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자기 몸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다이어트나 살을 빼는 게 왜 어려운지. 왜냐면 남들보다 실제 어려워요. 아, 실제로 난이도가 똑같이 있구나. 금식을 해도 지방산이 빠지는 게 20~30%가 더 낮아요. 왜 그래요? 왜냐면 그게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 아. 그래서 정말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힘들고 그리고 충동은 더 높다라는 걸 좀 이해해야 자기에 대한 좀 자책을 좀 덜하게 되시니까 오늘은 이 병태 생리에 대해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좀 결과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비만이신 분들한테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처음 시작에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료를 먹어요. 혈당이 확 오릅니다. 인슐린이 나오죠. 그쵸, 인슐린이 나와요. 근데 인슐린이 왜 나오냐? 혈당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은 우리 피의 농도가 바뀌어요. 그 음료나 약간 과자, 디저트류는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의 농도가 바뀌면 기절하겠죠? 의식을 잃겠죠? 이거 큰 문제야. 그래서 인슐린을 굉장히 강하게 분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을 분비한 혈당이 쭉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다 알죠?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어때요? 오히려 안 좋죠. 엄청나게 사실 위험해요. 네, 왜냐면 우리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교감신경을 확 항진시켜가지고 다시, 혈당을 다시 올리는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인슐린이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우리의 몸은 좀 겁을 내요. 그래서 인슐린이 자주 나오네? 이것도 또한 방어 기전이에요. 방어를. 인슐린 저항성이 형성이 돼요. 인슐린에 좀 덜 반응하죠. 그쵸. 무덤덤해져. 너무 혈당이 딱 떨어지면은 이것도 위험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형성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슐린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똑같이 먹어도 더 많은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하나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쵸. 인슐린을 막 많이 내보내는 거죠. 그쵸. 그쵸. 네. 또 젊으신 분들, 여성분들 췌장은 또 건강하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는 보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랑 여자가 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난소에서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그 LH, 루티나이징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이 많이 있게 되면은 이 LH의 작용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여성분들은 이 난소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남성 호르몬을 거쳐서 여성 호르몬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남성 호르몬의 생성이 증가가 돼요. 이 인슐린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또 이 인슐린이 많아서 이 LH의 호르몬이 강화가 되면은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억제가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정체가 되기 시작해요. 나는 여잔데요. 그쵸. 근데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성분들은 비만이어도 젊었을 때 그다지 막 안 좋은 대사적인 사건이 별로 없어요. 심근경색 뇌졸중 별로 없어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또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피하에 쪄요. 가슴이나 허벅지나 그쵸 이쪽에 찌는데 남자들 40대 30대 비만 봐봐요. 배가 나오죠. 다 배가 나오죠. 그게 남성 호르몬 비만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많죠? 이분은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있죠?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장 지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장 지방이 생긴다. 다른 여자들은요 피하 지방이 많이 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내장 지방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지방산이 줄줄 셉니다. 진짜 실제로 줄줄 세요. 그래서 혈중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져요. 안 좋을 것 같죠? 딱 생각해도 안 좋을 것 혈관에 같아요. 뭔가 기름 낄 것 같잖아요. 딱 그게 일어나요. 간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지방간이 생기고 근 내에도 이제 마블링 같은 지방이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각 장기에 만성적인 염증.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간내 지방이 뭘 만들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그렇죠. 악순환에 다시 처음 시작으로 왔죠. 그러면 다시 또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대사적인 악순환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의 어떤 이 펄스 이런 사이클이 당연히 흔들리겠죠. 근데 여성분들은 아마 다 알아요. 자기가 배란일 때 되면은 식욕이 굉장히 땡기고 생리 이제 하기 전쯤 되면은 단계가 엄청 땡기고 이게 호르몬 영향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확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식욕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세로토닌의 농도가 좀 변동이 와요. 그래서 약간 우울감이 오기 때문에 우울 불안 같은 게 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뭐 달달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은 좀 업이 돼요. 그런 기분이 있을 때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좀 학습이 돼 있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만성적으로 이런 여성 호르몬의 어떤 사이클이 깨져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농도가 좀 낮아요. 더 감정적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뭐 우울하고 불안할 때 피망이나 당근이 먹고 싶은 사람은 없죠. 없죠. 이상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상적 식욕, 달달하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충동이 못 견디게 막 그런 걸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자기의 몸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의 변동폭이 더 커요. 그런 음식을 먹을 충동도 더 센데 먹었을 때 몸의 반응도 혈당 저희 CGM 같은 거 저희 센터에서 하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네. 확 기분이 또 좋아졌다가 그쵸. 또 확 나빠지고. 그쵸. 그렇죠. 혈당의 폭이 크니까. 기분의 변동폭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분의 변동폭이 커지면 또 충동적인 식욕은 올라가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더 세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자책할 일이 아닌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솔루션을 먼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은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악순환의 사이클 좀 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인위적인 메디컬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아니더라도 메폴민 같은 약제를 쓴다면은 맞네. 메폴민은 사실 근 내로 이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혈중 유리지방산의 농도를 좀 낮춰줄 수가 있어요. 이런 약제를 썼을 때 체중 감량이 없더라도 이제 생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경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분이 좀 개선이 돼요. 여성분들은. 거기에서 선순환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생활 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좀 보이는 거고요. 메포민도 그렇게 비싼 약도 아니죠? 그렇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온 GLP-1 제제. GLP-1 제제는 이분들이 느꼈던 그 충동 있죠. 그 충동을 좀 낮춰줄 수 있고 동시에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때 반드시 생활 중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료수는 안 드셔야 돼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면은 음료를 먹었을 때 실제 분비되는 인슐린은 더 많아져요. 왜 그래요? 왜냐면 얘네는 당뇨병 약이잖아요. 그 혈당이 올라갔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시간을 좀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료류는 또 계속 먹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중단을 배도 안 불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뭐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컨텐츠의 요지는 대사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있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이유조차 원래 지금 현대인들이 뒤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것과 뭔가 내가 불안하고 우울해서 먹는 게 둘 다 배고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분을 못 해요, 자기가. 내가 지금 배고픈 이유가 뭔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만나고 호르몬적인 어떤 접근 그리고 어떤 약제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대사질환에 대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누적되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고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우리의 의지는 사실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뇌의 신경 조절 물질 그리고 우리 내 몸의 어떤 호르몬 상태가 그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워낙에 정교하게 조절되는 거다 보니까 한번 틈이 어긋나 버리면은 악순환의 사이클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몸에. 이 특히 호르몬 축에서는 꼭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 사이클을 좀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여서 이거를 한번 좀 다시 돌리려면은 좀 전문적인 상담이나 이런 좀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너무 혼자 왜 나는 못하지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하. 정말 다른 상태에 있는 거니까.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또 다음에 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